네, 안녕하세요. 어, 이- 저번 시간에 우리가 리스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배웠고, 리스트를 어떻게 생성하는지, 리스트를 가지고서 어떠한 연산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값을 읽어오고 변경하는 것까지 해서 리스트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조금 더 활용하는 그런 것들을 배울 텐데, 첫 번째가 바로 슬라이싱이에요. 그래서 슬라이싱을 할 때는 저번 시간에 했던 인덱싱도 같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리스트의 슬라이싱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싱이라는 것은 영어인데 우리가 슬라이스라는 영어에서 온 거겠죠, 그렇죠? 얇게 썰다, 뭐 이렇게 자르다 그런 내용이죠. 어, 여기서의 의미는 우리가 리스트가 100개고 10개고 뭐 여러 개의 값들을 담아놓는 자료 구조라고 했을 텐데 우리가 인덱싱을 통하면 하나의 값만 이렇게 가져올 수 있었어요. 슬라이싱은 그에 비해서 그 리스트 전체에서 해당하는 포함되어 있는 값들 중에서 일부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렇죠? 리스트의 일부에 리스트에 포함된 원소 중에 일부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리스트의 부분 리스트 보면은 리스트라는 거에 우리가 어떠한 집합이 있다면 부분 집합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리스트에 이제 부분 리스트라고 해서 마치 부분 집합처럼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집합의 부분 집합은 같은 집합이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인덱싱으로 우리가 값을 가져오면 하나는 이제 리스트에 그거 보면서 할까요? 리스트가 이제 값을 5개를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인덱싱을 사용해서 값을 가져오면 그 값은 리스트가 아니라 하나의 이제 값으로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슬라이싱은 어, 부분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원소가 아니라 또 다른 리스트로 반환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살펴볼 텐데 슬라이싱은 어, 콜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에는 이렇게 할까요? 4 말고 1, 3 할게요. 그래서 앞에 부분에는 시작 되는 값의 위치를 알려주고요. 뒤에 부분에는 끝나는 값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위치 값이 여기서도 똑같이 첫 번째라고 해서 1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얘도 인덱스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위치의 값부터 그쵸? 0, 1, 2, 3, 4였죠? 근데 제가 여기서 앞에 값을 뭐라고 했냐면 시작되는 위치의 값을 알려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1부터 의미하는 거고요. 3을 제가 이제 마지막 값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값의 위치를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 2까지 값을 가져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콜론을 중심으로 값을 x, y라고 했을 때 이 x의 값은 포함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y의 값은 포함하지 않는 그런 정수의 값을 가져옵니다. 그렇죠? 위치값 가져올 때 1, 인덱스 1은 포함하고요. 3은 포함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3을 포함하지 않고 그렇죠? 1부터 2까지 값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콜론으로 우리가 이 슬라이싱을 한다. 부분을 가져온다. 그리고 앞에 부분은 시작하는 값의 위치, 뒤에 것은 마지막 값의 위치를 알려주는데 마지막 값의 위치에서 이 3은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것 기억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나왔죠? 원소로 나왔나요? 다시 리스트, 부분 리스트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우리가 관용적인 표현을 많이 쓸 수 있는데 첫 번째 값부터 우리가 만약에 특정 위치의 값까지 가져오려면 이 앞에 부분을 비워주면
첫 번째 값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값, 그렇죠? 콜론의 뒷부분의 값을 비워주면 특정 위치 값부터 우리가 마지막 값까지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 두 개를 활용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그렇죠? 전체. 우리 이거 알고 있죠? 집합에서 자기 자신도 부분 집합이잖아요. 그래서 전체 부분 리스트를 가져오려면, 그렇죠? 리스트고요. 그리고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럴 때는 앞에 부분도 아무것도 쓰지 않고 뒤에 부분도 아무것도 쓰지 않으면 전체를 의미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위에 부분과 my 리스트는 똑같은 값을 가지잖아요. 그러면은 굳이 이런 표현이 필요한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미가 있는데 바로 복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피의 의미가 있고 저장이 됐네요. 그래서 우리가 슬라이싱을 언제 쓸 수 있느냐? 값을 일부분 가져올 때, 그렇죠? 그리고 복사의 의미를 우리가 나타낼 때, 물론 복사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능도 있어요. 하지만 슬라이싱도 부분 리스트를 가져오는 것 이외에 복사의 의미 추가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매우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인덱싱과 슬라이싱의 큰 비교가 할 수 있는데요. 뭘 할 수 있냐면 뭐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1부터 1000 이래도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부분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슬라이싱은 위치 값을 많이 넘어서도 최대 길이 마지막 값까지 가져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 그렇죠? 그에 비해 인덱싱은 넘어가는 값을 우리가 만약에 접근하려고 하면 크기보다 우리가 값에 담겨져 있는 것보다 더 이외에 인덱스로 접근하려고 하면 에러가 났었죠. 그에 비해서 슬라이싱은 아무리 큰 수를 써도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라이싱 고급 한번 볼 텐데요. 그거를 위해서 리스트의 값을 좀 10인데 10으로 할게요, 여러분들. 이러한 값이 있다고 봅시다. 그쵸? 그래서 10개의 수가 있고요. 우리가 한번 슬라이싱 해볼게요. 슬라이싱에서 이제 스텝의 개념을 배울 텐데 우리가 콜론을 하나 쓰면 앞에 부분은 시작 값과 뒤에 값은 끝 값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콜론을 하나 더 쓸 수 있는데 무슨 의미인지 눈으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시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보시면 이 2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첫 번째 콜론은 시작값과 끝값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쓰지 않으면 전체라고 했죠. 하지만 전체가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값이 왔냐면 그 전체 값 중에서 하나씩, 그죠? 원래 한 칸 건너뛰어 한 칸씩 한 개씩 이제 가져와야 되는데 한 칸씩 더 건너뛰어서 두 칸씩 건너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이거를 비교를 위해서 하나를 밑에다 더 쓸게요. 1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1과 2를 비교하면은 1은 한 개씩 한 개씩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스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만 건너뛰어서 위치 값을 인덱스를 1만 증가시켜서 가져오는 거고요. 그렇죠? 시작은 누가 알려주죠? 여기가 알려주죠.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거면 여기 2라고 표시된 거는 하나씩 건너뛰는 게 아니라 몇 개씩 건너뛴다. 2씩 건너뛰어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2를 쓸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스텝 매우 유용하고요. 매우 잘 활용을 마치 파이썬 다음 중
뭐 파이썬을 좀 쉽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0번째 위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위치고, 그러니까 얘는 짝수 번째 위치의 값이랐다면 이 밑에 1이 들어있는 애는 홀수 번째 위치입니다. 맞나요? 홀수 번째 위치. 여기서 볼 수 있듯이 홀수 번째인지 짝수 번째인지 누가 결정하죠? 2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2도 결정하는데 추가적으로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시작값이 결정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홀수 번째인지 짝수 번째인지 결정하는 것은 시작값이 결정한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스텝에 우리가 물론 플러스 값도 쓸 수 있는데 마이너스 값도 쓸 수 있어요. 그 중에서 마이너스 1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역순의 의미를 가집니다. 역배열 또는 역순. 그래서 얘도 굉장히 많이 쓰여요. 역순과 역배열은 많이 쓰이기 때문에 스텝의 의미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얘도 암기입니다. 원래 리스트가 있었을 때 그 리스트에 이제 우리가 역순이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쉽게 받을 우리가 가져오는 방법으로 우리가 슬라이싱을 사용한다라는 것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리스트 마지막 가겠습니다. 리스트의 이제 기능들을 살펴볼 텐데요. 그렇죠? 우리가 여태까지는 이제 리스트만을 가지고서 활용하는 거였다면 리스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리스트의 기능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dir이라는 함수에 리스트를 전달하게 되면요. 리스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와 어트리뷰트 또는 프로퍼티를 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프로퍼티라는 건 값이고요. 메서드는 리스트로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리스트에서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얘를 사전식으로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이 까먹게 돼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카테고라이즈를 했는데 몇 개로 카테고라이즈 했냐면 리스트의 기능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메서드라고 합니다. 그렇죠? 리스트의 값 추가 그렇죠? 리스트의 값 찾기 그렇죠? 원소를 추가하고 원소를 찾는 거 는 빨게요. 그렇죠? 그래서 추가 찾기 삭제 그리고 리스트 복제 리스트 원소의 정렬 리스트 원소의 역배열 그렇죠? 그래서 역배열은 리버스라고 했고요. 정렬은 우리가 소트라고 합니다. 소트 또는 소팅.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리스트를 우리가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풀리 리스트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시간에 걸친 강의를 꼭 보시고요. 리스트는 진짜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요. 꼭 따라 하시고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리스트의 원소 추가부터 볼게요. 그렇죠?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append라는 거 있고요. insert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extend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하고 매우 자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차이점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whitelist라는 것이 이와 같이 있다고 했을 때
append라는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10을 하고 그리고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100을 하고 20을 할까요? 20을 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append는 어떤 거와 같죠? 어떤 거 같죠? 그렇죠? 바로 눈치채셨을 텐데요. 원래 리스트에 뒷부분의 값을 하나씩 추가하는 것이 바로 append입니다. 그렇죠? 리스트에 값을 하나씩 추가하는 것이 append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원래 우리가 10과 20을 추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10 append하고 20도 append 해야 돼. 두 번 실행해야 되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컴퓨터에서 두 번 실행하는 것은 매우 어, 비용이 이제 우리는 그런 거를 꺼리기 때문에 뭘 사용하냐면 이때 expand라고 사용합니다. expand. 그래서 10 이제 100, 200 할게요. 네, expand에 우리가 추가하고 싶은 값들의 나열을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뒤에 이렇게 붙여서 줍니다.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헷갈리게 되면 append에 이렇게 리스트를 전달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을 추가하고 마이너스 2를 추가하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1을 추가하고 마이너스 2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이너스 1과 2를 가지고 있는 이 리스트 자체를 원소로 해서 집어넣는다는 거. 그래서 append는 원소를 집어넣고 그렇죠? expand는 리스트를 넣었지만 그 리스트의 값들을 하나씩 뒤에 추가 append를 여러 번 해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구분을 꼭 하셔야 됩니다. 용법이 굉장히 다르게 있어요. 그래서 다른 동작을 하기 때문에 꼭 이해를 하시고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 저도 파이썬을 자유자재로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append와 extend도 자유자재로 사용하고요. 마지막 append의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추가할 걸 배울 텐데 append의 약점은 우리가 값을 어디에 위치할 건지 지정해 줄 수 없다라는 데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정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insert라는 것을 이용을 해요. 그래서 insert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append는 값만 주면 돼요. 그 이유는 우리가 값을 추가할 위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근데 insert는 우리가 원하는데 집어넣어야 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값만 주면 안 되고 우리가 만약에 마이너스 100을 추가하려고 했을 때 마이너스 100을 주면 실행할 수 없고 뭘 줘야 되냐? 어떤 위치에 그렇죠? 여기서 이제 위치 값을 전달해야 되는데 0은 인덱스입니다. 추가할 건지 결정을 해서 전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행하게 되면 그렇죠? 0번째에 해당 0번째에 100을 추가하고요. 나머지 값은 한 칸씩 뒤로 밀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해당 위치에 값을 넣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1이 없어지느냐? 그게 아니라 값을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한 칸씩 뒤로 밀어서 넣게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0, 1, 2 여기 2에 대한 자리에 우리가 마이너스 200을 넣으면 어떻게 된다? 2의 자리에 마이너스 200을 넣고 나머지 값들은 모두 한 칸씩 뒤로 미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서트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우리 메소드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append, extend, insert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값의 추가 마무리고요. 이제 값을 추가했으니까 리스트에 값 찾기, 원소 찾기 하겠습니다. 의는 빼기로 했죠. 여기도 세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할게요. 왜냐면 하나는 뒤에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인덱스와 카운트 있습니다. find 있는지 볼게요. find가 없구나. 그래서 인덱스와 카운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여기 이거 사용하기 전에 좀 리스트 다시 정리하고요. 새로운 리스트에서 실행을 해볼게요. 리스트의 인덱스 메소드는 뭐냐면 우리가 값을 만약에 3을 넣는다고 했을 때 3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위치가 인덱스를 알려줘요. 말 그대로.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값을 인덱스를 찾게 한다면 여러분들 인덱스에서 찾을 수 없어요. 그러면 찾을 수 없다고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그렇죠? 값이 없습니다. 라고 발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위치 값을 내는데 그 해당 위치에 있는 값을 우리가 찾을 수 없다면 해당 값이 없으면 위치 값을 우리가 리턴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없다고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근데 이제 카운트가 특이한데 카운트는 사실은 해당 원소의 개수를 세주는 애예요. 그래서 만약에 3을 넣게 되면 개수가 있기 때문에 1로 나오고요. 100 같은 거를 하면 0이 나옵니다. 그리고 리스트에 중복되는 값을 넣어서 그렇죠? 개수를 세주고 없는 거는 무조건 0이에요. 그래서 얘도 이제 찾을 때 쓸 수 있는 거죠. 0이 아닌 값이 있으면 해당 원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는 위치 값이 아니라 그 원소의 위치가 아닌 개수를 나타낸다는 거. 그래서 물론 얘를 개수로 분류할 수 있겠지만 원소 찾을 때도 유용하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원소를 찾는데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리스트에서 원소를 찾는 거였고 쉽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리스트 원소 삭제. 우리가 리스트에 값을 추가하는 것은 매우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append, insert, extend를 사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원소의 삭제는 여러분들이 뭐 뜬금없다면 뜬금없죠. 그래서 생각보다 어려워하는데 첫 번째 배울 것이 팝입니다. 팝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우리 append에 정확히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append가 값을 뒤에 추가했잖아요. 팝은 그 append에 대칭되는 연산으로서 뒤에서 값을 하나 빼고 삭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팝을 하면 팝의 값이 뭐가 되냐면 가장 마지막에 있던 값이에요. 그리고 그 값을 리턴하고요. 그리고 리스트는 그 값이 삭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죠? 이게 팝입니다. 팝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append를 하고 그 값을 최신 입력된 값을 우리가 가지려면 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매우 많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remove입니다. remove 같은 경우에는 우리 리스트에 있는 값을 삭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2를 넣게 되면 해당 값이 삭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과 같은 수를 넣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없기 때문에 삭제할 수 없습니다 라고 에러가 뜹니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여기까지가 값을 하나씩 삭제하는 거였고요. 전체 값을 삭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클리어입니다. 클리어를 하면 전체 원소를 삭제해 주고요. 얘는 이제 빈 리스트였잖아요. 이와 똑같은 방법을 다른 방법을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원래 있는 리스트에 비어있는 리스트를 전달하면 삭제와 동일합니다. 그렇죠? 매우 간단하죠. 넌센스 같지만 이러한 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저는 클리어보다 empty 만들 때는 그냥 이런 방식, 빈 리스트를 원래 변수에 할당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클리어도 물론 자주 사용하지만 이 방법도 자주 사용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이때 팝을 하면 팝은 뭐라고 했죠? 원소가 마지막에 있는 원소를 하나 삭제하는 거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을 때는 팝을 하게 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떠한 그 에러 메시지가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값의 삭제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유니버셜하게 쓸 수 있는 걸 해줄 텐데 얘는 왜 마지막에 하냐면 얘는 이제 리스트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뭐 튜플이라든지 튜플에서는 사용할 수 없네요. 뭐 딕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지막에 보여드릴 텐데 바로 얘는 이제 메소드가 아니라서 여기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델 연산자입니다. 딜리트의 줄임말이고요. 우리가 해당 위치에 있는 값을 가져올 때는 인덱싱을 사용했었잖아요. 그래서 3번째 값 0부터 시작해서 위치가 3인 값을 가져오면 4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 방식으로 값을 변경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해당 위치의 값 4를 지우기 위해서는 대를 사용해서 3 이렇게 주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해당 위치에 있는 값이 삭제된 리스트를 반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del까지 해서 값을 삭제하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리스트에서 값을 삭제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이 바로 리스트 복사, 리스트의 복제입니다. 그렇죠? 리스트를 복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리스트의 복제는 첫 번째는 copy, 복제라는 의미의 copy 메소드를 이용하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기억나시나요? 슬라이싱을 이용해서 전체 슬라이스를 사용하게 되면 콜론으로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첫 번째 값과 n번째 값, 시작 값과 끝 값의 위치를 알려주는데 앞에 아무 값도 쓰지 않으면 첫 번째 값부터 콜론의 뒷부분을 우리가 기입하지 않으면 마지막 값까지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전체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슬라이싱의 전체는 복제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비교를 해볼까요? 그럼 여기 리스트 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등호로 그렇죠? 해당 마이 리스트를 3한테 이렇게 할당 연산자로 집어넣어도 똑같이 1, 2, 3, 4, 5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여기서 유일한 차이점은 뭐냐면 복제된 애들은 그렇죠? 복제된 애들의 100을 넣게 되면 그렇죠? 해당 리스트 원래 우리가 복사한 애는 그대로 있고 복제된 애는 값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에 비해서 할당 연산자를 사용한 것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로 할까요? 원본의 값도 바뀌죠. 이게 굉장히 크리티컬한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값을 바꿨죠? 리스트 3에 있는 값을 바꿨는데 그쵸? 리스트 3의 첫 번째 값을 바꿨는데 어디에 값도 바뀌었죠?
이렇게 원본에 있는 그쵸? 한 원본의 값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제할 때는 복제라는 것을 꼭 명시를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는을 하게 되면 어떤 의미를 갖냐면 1, 2, 3, 4, 5 이렇게 리스트가 있을 때 이 리스트의 값을 my 리스트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등호로 표시하면 my list 3에 새로운 값을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얘가 똑같은 애를 가리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복제를 한 것은 서로 다른 그쵸? 복사본을 유지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쵸? 이렇게 같은 애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쵸? 다른 애를 가르쳐야 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본을 우리가 어떤 값을 변경하고자 할 때 원본을 잃어버리지 않을 원본의 값을 변경시키지 않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때는 리스트 전체를 복사해서 그렇죠? 값을 변경시켜야만 해야 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복제를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요. 어, 어, 여러분이 의도치 않은 게 굉장히 많은 결과가 반환될 때 이런 복제와 관련된 레퍼런스 이제 콜바이 레퍼런스라고 하는데 그런 이제 개념과 연결돼서 에러가 나는 경우가 꽤 있으니까요.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복제에 관한 거였고요. 그 다음이 이제 리스트의 리스트 정렬, 그렇죠? 소팅, 그렇죠? 소트 이렇게라고 하는 거예요. 정렬이라고 하는 것은 원소를 크기 순으로 나열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함정이 있죠. 크기 순으로 나열한다고 했을 때 큰 값부터 작은 값 하는 방법이 있고요. 작은 값부터 큰 값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거 두 개 다 복사인 걸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 크기 순으로 나열하기 위해서 나열된 값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요. 2, 7, 9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같은 값을 가지죠. 이렇게 쓰는 이유는 소트하는 방법, 정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방법을 우리가 꽤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면 소트 메소드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트 메소드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뭐가 바뀌냐면 원래 리스트 1이었던 거가 순서가 작은 값부터 순서대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면 sorted라는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 소트 메소드를 사용하는 것은 원래 리스트 1의 순서가 바뀌었다면 sorted는 복제본 그러니까 순서가 작은 값부터 큰 값으로 나열된 값을 반환하고 원래 있는 이제 myList 2를 원래 값을 유지한다는 것에 있어요. 그렇죠? 원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sorted를 주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원본을 잃어버리는 것은 뭐 그냥 프로그래밍 할 때도 뭐 그때는 크게 크리티컬하지 않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데이터나 인공지능을 하다 보면 원본을 잃어버리는 거는 꽤 큰 오버헤드가 있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값을 우리가 물론 지금은 값이 5개밖에 없는데 파일로부터 원본을 읽어드리거나 또는 웹에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려면
수천 뭐 수백만 건 수십만 건이면 꽤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 원본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는 것은 꽤 생산성에 리스크하기 때문에 원본을 잃어버리지 않는 소티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소티드를 주로 사용한다. 그 이유는 순서가 원래 순서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기억을 해주시고요. 근데 여기서는 작은 값부터 큰 값 순으로 되어 있죠. 제가 두 개 있다고 했잖아요. 그 방법은 리버스입니다. 리버스 2로 하면 큰 값부터 작은 값으로 나열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소티드도 리버스 true로 우리가 값을 나열하는 방식 두 가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값의 정렬, 크기 순으로 값을 나열하는 방법이었고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렵진 않아요. 사용 방법이 그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값이 순서대로 나왔다가 아니라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의 차이까지 꼭 알아두셔야 한다라는 거. 근데 이제 얘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 다음 값의 역순, 그렇죠? 리스트의 역순이 쉬워져요. 그렇죠? 얘도 동일하겠죠.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뭐가 있냐면 이터러블에 대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정렬했던 거를 다시 순서를 맞추고요. 그렇죠? 이 순서대로 있었죠. 그 역순도 마찬가지로 리버스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메소드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는 거 소트처럼 메소드를 사용하게 되면 원래 있는 값을 그렇죠? 3, 6, 2, 7, 9를 9, 7, 2, 6, 3으로 보여주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새로운 개념 리버스드가 나오는데 얘는 이제 우리가 보지 못한 결과가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원래 순서는 유지되고요. 그렇죠? 원래 그대로 있고 얘가 바로 이제 거꾸로 된 순서인데 이상한 게 나왔어요. 그렇죠? 이상한 게 나왔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토끼 모자 아시죠? 또는 이제 마술사들이 여기서 이제 토끼를 하나씩 꺼내잖아요. 또는 비둘기를 꺼내죠. 비둘기입니다. 이렇게. 비둘기를 꺼내잖아요. 하나씩 꺼내는 것처럼 마술사 모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값을 이런 마술사 모자들은 값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리스트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리스트는 이 마법사 모자에 있는 값들을 하나씩 꺼내서 리스트로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리버스드라는 함수는 역순으로 값을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3, 6, 2, 7, 9에서 거꾸로 값을 하나씩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마술사 모자 같은 애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이한 게 나왔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얘를 펼쳐보는 방법은 리스트 얘를 이용하면은 이렇게 펼쳐서 볼 수 있다. 리버스드라는 것은 뭐가 되냐면 얘를 하나씩 9, 7, 2, 6, 3 이렇게 하나씩 값을 꺼내올 수 있는 그런 주머니 또는 뭐 마술사 모자 같은 애입니다. 근데 얘를 우리가 값을 확인할 수 없잖아요. 값을 확인하는 방법은 가장 흔한 방법 리스트에 넣어주게 되면 얘를 하나씩 꺼내오는 게 아니라 하나씩 다 꺼내와서 이렇게 펼쳐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 사용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순으로 하는 방법도 정렬과 같이 그쵸? 원본을
바꾸는 방법, 원래 있는 그 리스트의 값을 바꾸는 방법과, 그렇죠? 그리고 복사본, 그렇죠? 역순을 반환하고, 그리고 원래 있는 값은 그대로 두는 방법 두 가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가 있는데 걔가 뭐죠? 그게 바로 슬라이싱이에요. 그렇죠? 역순의 마지막 꽃, 그게 바로 슬라이싱입니다. 얘도 많이 쓰여요. 그래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속도는 리버스드가 훨씬 빠릅니다. 그렇죠? 리버스드는 메모리도 적게 사용하고 속도도 빨라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하지만 이렇게 슬라이싱의 스텝을 마이너스 1로 가져가는 것도 우리가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파이썬 자료 구조, 그 자료 구조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리스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튜플과 집합 그리고 딕트에 대해서도 이렇게 살펴볼 거고요. 순서는 같아요. 어떻게 생성하는지, 연산을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메소드는 뭐가 있는지 살펴볼 겁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